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대한민국 6.25 참전 국가유공자회 미 중서부 지회의 마종세 초재 회장, 그리고 김태호 현 회장, 그리고 이원한 부회장 세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직 군인 전신이 남아 계신지 목소리가 아주 힘차신데요. 예. 우리 지금 오늘 세 분 나와주셨는데, 우리 6.25 참전 유공자가 지금 시카고 지역에 미 중서부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유공자들은 지금 한 220명. 220여 분. 예. 많이 계시네요.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중에 몇 분이 이제 사망했고. 그래서 이미 연세가 좀 많으셨으니까. 우리 유공자들이 대부분 다 체하가 80이니까. 그렇군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들어있고. 네네. 우리 행사할 때 한 85명서부터 100명 그 선에서 항상 유교 행사 등과 기념에 참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꽃다운 20살 나이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여든이 다들 넘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10대였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럼요. 지금 현재 제가 있는 몇 사람들은 안 되지만은 우리 회원 중에도 78 몇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10대였다가 학도병이 되셨거나 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원한 부회장께서는 그 당시에 군인이 아니시다가 전쟁이 나셔서 가셨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나이를 기억하십니까? 네, 19살, 만 20살, 대학 입시하게 해서 중학교 6학년, 지금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 꽃다운 나이죠. 네. 3학년 재학 중에 6.25 사변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국가유공자로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나 이런 곳에서 지금 혜택을 좀 받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보훈청에서 우리 유공자들에게 매달 12만 원. 그러니까 미국에 계셔도? 네, 받고 있어요. 예. 매달 12만 원에 또 훈장 탄 사람들은 훈장 하나만. 이 세 분 중에 지금 훈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 우리 마회장님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만 해당됩니다. 우리 마회장님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개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 5만 원 더 추가해서 17만 18 이 정도로 받고 있어요. 내 경우에는 이제 또 부상당했으면 상위 연금을 받고 있어요. 네네. 그래도 이런 국가가 잊지 않고 큰 혜택은 아니지만은 혜택을 드리고 있다는. 저는 미국에 오셔서 혹시 그런 혜택까지 못 받으시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했더니. 옛날에는 안 줬어요. 이게 언제? 내가 이 상위 연금을 신청한 게 2002년도에. 네네. 저 받았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전에는 안 된다고 그래요. 시민권자가 돼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2002년도에부터 지금 6.25 참전 수당과 이 돈도 시민권자와 관계없이 주고 있어요. 예. 받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6.25 참전 국가유공자회 미 중서부 지회 여러분 모시고 말씀을 나누시는데 당시엔 정말 꽃다운 19, 20 이런 나이였습니다. 세 분이 그 전쟁 당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육사 지금 8기시죠? 예. 전쟁이 터진 지점은 언제쯤입니까? 그 당시 얘기를 좀 회상해 주시죠. 그 당시는 나는 이 후방에 있었어요. 포항에. 포항에 계셨. 3사단이 대구에 사령부가 있는데 육군본부 이동명령 받아가지고 서울로 갔어요. 서울. 예. 6.25 사변 나하고 전투다운 전투는 난 처음에는 안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한강 이남에 가서 서울 탄환작전. 네. 서울을 뺏겼으니까 우리가 이제 서울을 탄원해야 된다고 원칸 장비가 13가 돼서 인민군은 당하기만 하지 우리가 이기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나도 결국은 부상당하고 그냥 병원에 가서 6.25는 아주 육군병원에서 2년 8개월 동안 육군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그 당시에 우리 김태호 회장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는 이북에서 나와서 이북에 어머니 등과 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가지고. 네, 북쪽에 고향을 두셨군요. 네. 그래서 그때 무조건 일선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오사단의 편. 근데 그 북쪽이 고향이셨기 때문에 인민군이셨을 수도 있고 또 고향에 부모님이 계셨으면은 오히려 그쪽을 향해서 싸웠을 때 개인적인 갈등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일선에 지원한 목적이 우선 군인으로서 이북에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가족을 구출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에 이제 네네. 군 일선을 지원했고, 예. 그 오사단에서 우리가 그 전면에 이제 당하게 된 것이 중공군이 바로 그때 100만이 북한으로 지원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네네. 그 상황이 이북을 진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포위당했고 그때 당시에 많은 희생을 낸 것이 우리 한국군 5사단, 7사단, 8사단, 미 3사단 여러 사단들이 6사단도 거기서 모두 목숨을 잃거나 잃고, 예. 말이 아니었죠. 예. 그게 우리가 흔히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일사후퇴. 양구 지금 이 양구 일대가 전부 사람이 군인들이 시체입니다. 강이고 길이고 산이고 전부 사람 시체예요. 네. 지금 현재 그 발굴하는데도 상당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 그걸 우리가 직접 봤으니까. 그렇군요. 내 형제와 이웃이 그 옆에서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오랫동안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기억들, 우리 이원환 부회장께서는 그런 기억들을 좀 가지고 계신지요? 제가 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이원환 부회장도 그때 당시에 양구 전투에 참전해서 네네. 그 포대 중대장으로서 그 포를 상황이 급하니까 포를 많이 쏴서 지금 청각이 상실돼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충기를 끼고 있는데 네네. 그 당시에 포병으로 계셨고 포병이셨기 때문에 그때 잃으신 청각이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지금 보충기를 끼워도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네. 양해하시고 예. 말을 좀 크게 해주시면은 1953년도인가 부산에서 사변으로 처음 동기생회를 열어가지고 인원 점검을 해보니까 거의 반이 죽었더라고요. 거의 반이 880명인가 남았고 한 500명 6.25 때 전사한 거예요. 반이 없어진 거예요. 그만큼 6.25라는 게 참 처참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80% 다 총알은 인원이 그 보건청의 그 보고를 보게 되면 108만 명, 108만 명인데 지금 현재 생존자는 한 20만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최전반에 말이에요. 이 지뢰를 가설해 놓은데 인민군들이 이제 그 새벽에 이제 이놈들이 몰래 이제 기어 올라온다. 그 이쪽에서는 이제 모두 고된 잠도 자는 사람이 있고 고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놈들이 이제 지뢰에 걸려가지고 터지게 되면은 아침에 가서 보게 되면 나무가지에 전부 살덩어리가 걸려 있거든. 그러기 상상 조각이 나요. 장안 그 포탄이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양구 거기에 그 수많은 아군, 인민군, 중공군 이렇게 모두 민간인 죽어갔는데 상해 급할 적에는 그 시체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버리고 가야 되는데 묘지에 들어가서 군복만 탁탁탁 띄어가지고 그냥 가거든요. 그 나머지는 좀 뭐 한번 상상해봤죠. 쫙 공격이 오는데 간식장교 할 때입니다. 일개 대다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안겨는 포탄 유도하면서 사격 요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뭐 팔다리 막 올라가요. 뭐 행필 없죠 그냥. 팔다리 머리 뭐 맞는 대로 그냥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이렇게 보면 500m 앞 멀기는 800m 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장터에 가면요. 전장터에 오래 싸우는 사람은 안 죽어. 잘 안 죽어. 안 죽으면 요령이 있어요. 포탄 쏘잖아요, 이 사람들. 포탄 한번 쏘는데 그 포탄 떨어진 군역에 들어가 있으면 안 죽어. 거긴 안 쏘거든. 그저 내가 그걸 얘기를 해줘. 내가 총알을 맞아 보고. 네. 실질적으로 총알을 2발이나 맞고 내가 이제 수술도 오래 했는데. 그 요새 뭐 전장 후유증이라는 거 그런 건 우리 때는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요.
그만큼 그 다음 일도 급박했었습니까? 그 다음 일도 급했겠죠. 그래도 오랫동안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게 끝났다는 게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언제 내가 뒤에 총이 겨눠질지 모르겠다는 그런 공포심도 느껴보신 적이 없어요? 실제 전장 터에 나가 보면 네. 공포심은 없어요. 공포심을 가지면 전장을 못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뭐 쳐들어가든가 명령이 쳐들어가라 그러면 쳐들어가야 되고 후퇴하라 그러면 후퇴하는 건데 그때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고 머릿속이 하얗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옆에 전우가 쓰러져 죽었다. 그럼 화가 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적개심이라는 게 아마 전장에서는 제일 그러니까 전시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현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다른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시라는 것은 우리의 일반 상식 갖고는 안 되니까 영화 같은데 전장 영화 보면 뭐 굉장한 게 많지만 전장에는 기적을 갖다가 맹기는 거예요. 사람이 할지 못할 걸 갖다가 전장에서는 사람들이 초인간적으로 해내는 게 생존에 대한 본능이 가장 큰. 그러면요. 예, 이것이 6.25 때 우리가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군 제트기가 2대가 날라서 우리를 적으로 인해서 막 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보면 우리가 이런 꼴짜기에 일개연대가 한 2,000명이 지켜놓고 있었는데 뭐 다다닥 소리 나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디로 숨었는지 사람이라는 건 생존 본능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 벌판에서 어디로 숨었는지 없어요. 그 미군 비행기가 지나가고 나니까 다들 또 어디서 나왔는지 또 나.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한 말씀, 다시 6.25 참전 용사들은 좀, 그 이후에 국가에서 그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 당시 그 6.25 참전 용사들 젊었을 때니까 오로지 애국심으로서 버티고, 그거 못 먹고 어렵게 살면서도 전투하면서도 불만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자체가 가난했고 하니까 보상도 못 받고 그렇게 지내오다가 2000년부터 막 명의수단 해가지고 참전용사들이 조금 이제 국가에서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여러 전투에 참전했지만 제일 마지막에 동해안의 3.519 지전투가 유명했는데 그 지역에 한 오랫동안 정전될 때까지 있었습니다. 정전될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포를 쏘면서 귀가 이제 지금 청각이 아주 나쁜데 이것도 불만 없이 그냥 쭉 지내다가 미국에 이제 93년대에 와가지고 그래도 쭉 지내면서 미국에서 보청기를 해준다고 65세 이상 되니까 뭐 그렇게 했지 한국에서 뭐 정부에서 보훈청에서 해달라는 그런 생각을 요망도 안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혜택을 조금 받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명예수단 정도로 받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로는 나라가 좀 잘 살아야 지금 전쟁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지금도 가난하고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고 하면은 이만큼도 못 해드릴 텐데 그나마 나라가 좀 잘 살게 되고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는 건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중공군이 100만이 나오고 우리가 거기에 대처해서 전쟁을 하면서 포위당하고 정말 하루도 아닙니다. 그 열흘도 먹지 못하고 뭐 풀도 그냥 없을 정도로 모두 뜯어먹을 정도고 신발도 없고 다 떨어지고 옷도 떨어지고 그 추위 속에서 중공군하고 대처해서 싸웠으니까 마침 그때가 또 겨울이었고. 그렇죠. 그 보통 추위 아니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추웠겠죠, 그 당시는. 그런 고통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이민 생활도 물론 낯선 물선 이런 곳에서 생활하시기 어려우셨겠지만 전쟁에 비하면 여기는 천국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통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이 났고 분단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끝난 전쟁은 아니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일은 다 누구나 바라고 있겠죠. 나도 바라고 있고. 그런데 과연 지금 이 통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북쪽에 보면은 상식을 벗어난 정치 체제 하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과연 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건가 안 될 건가 어쩌면 영원한 적으로 남지 않는가 네. 그것이 우려가 됩니다. 우선은 그 대화도 중요하지만 대화하기 전에 이북에서 우리를 얕보지 않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워서 더 국방력을 강화해서 힘을 키워야 돼요. 힘을 키워놓으면은 결국은 저 사람들이 힘 갖고 안 될 때 대화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키워야 돼요.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가능할 때 이루어져야 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된다고 볼 때 예. 그 가능성을 찾아본다면은 우선 우리가 그 안보 문제가 탄탄할 때 상대하고 대화도 될 수 있고 그렇지 네네. 안보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대화에서 밀리고 나면은 결국 통일이 안 되고 침략당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김태호 회장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자면 우리 한 200여 명의 우리 중서부 우리 유공자 여러분이 좀 골고루 혜택을 받으시고 많은 분들에게 기억되고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으셨으면 해서 우리 이외에 좀 활동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어제는 모두 연세가 높기 때문에 네. 많은 모임을 가지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또 재정 문제도 또 거기에는 이제 있고 우리 회원들이 회비가 20불인데 네. 그것이 전부 가출되는가 그다음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 우리 한인 사회단체에서 네. 약간씩 도네이션이든가 예. 이런 거를 겸해서 우리 단체를 운영해 나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1월 5일을 우리가 부부 동반으로 우리 회원들을 초청해서 네. 명목으로 떡국 잔치 네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모임을 갖고 6월 25일 틀림없이 우리들이 그 날은 잊어서는 안 되는 치욕의 날이니까 네. 6.25 전쟁 기념일. 6.25 전쟁 기념일을 가지고 하고 네. 그에 이제 제한군인회하고 메모리얼 파레이드를 예. 그거를 앞으로 혹시 어떤 자리에서 우리 유공자 여러분 뵙거든 아주 큰 박수 뜨겁게 진심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래 좋죠. 네, 알겠습니다. 각 그 커뮤니티 단체들이 꼭 이 부분들을 인식해 주셔서 우리 중서부에도 많은 한국전 참전 유공자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어떤 계기가 생기면 이분들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정말 뜻있는 그런 일이 되실 거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우리 참전 국가유공자회 초대 회장 그리고 김태호 현 회장 그리고 이원은 부회장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